이것으로 세탁작전은 종료된 것이다. 물론 들어가서 혼은 났지만 크게 벌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지휘관의 문책사항이라 윗선에 보고는 하지 않는다. 고국에 있으면 이건 분명히 영창감인 것이다. 만일 베트콩들과의 접전이 있었으면 큰일이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무사했으니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는 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져온 것이지 무전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만일 무전으로 보고를 하면 대대에서 각 중대 무전을 전부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숙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단 본부에서도 각 대대의 무전을 전부 청취를 하기 때문에 변칙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우리들은 그날의 사건을 추궁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거기를 갔을 리 없다 하며 계속 여죄를 물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은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에 가서 팬티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시기했다고 자백. 그것은 즉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다음 작전에서 부상을 당하여 후송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금기사항이 있다.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작전이 개시되면 머리와 수염, 손톱, 발톱을 깎지 않고 그리고 여자를 멀리한다는 금기사항이 있다. 물론 모든 전투 중대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작전 시 부상을 입거나 죽는다는 그런 필수적으로 지키는 사항인 것이다. 이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미신이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아무튼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은 있었지 않았나 싶다. 작전을 나가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간들을 어찌 보내었겠는가. 요즘에 같으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었겠는가. 해병 때 특유의 행동들이 전쟁터라고 없었겠는가. 총을 맞아 곧 숨이 넘어가도 해병 때 구라를 치는 판인데 그런 사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항상 크고 작은 작전은 언제 어디서든 작전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투망작전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이미 기록상에 나와 있듯이 1967년 1월 초 여기에서도 우리는 작전에 참가를 하지만 적들과의 접전도 중요하지만 역시 비와의 전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전투라 생각된다. 월남의 기후에 항상 대비는 하지만 비가 온다고 노가다처럼 쉴 수는 없는 법. 투망작전 시에도 이중작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간의 작전 속에서 우리는 별 소득 없이 작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중대의 작전 대기 명령이 하달되었다. 작전 시에는 항상 대기 상태라든지 쉬는 시간에는 필히 마을을 이용한다. 그래야만 부대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날도 역시 대기 상태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처럼 비가 그치고 뭉게구름 사이로 햇빛도 간간히 비추고 있었고 장시간의 대기 상태에서의 지루함, 대원들은 마을의 옹기들을 다 뒤져서 바나나, 파인애플 기타 먹을거리를 이미 다 소진하였기에 대부분의 전우들은 낮잠을 즐기는 등의 자유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 분대는 마을 어귀의 배치부터 전방 경계에 임하고 있을 무렵 마을 건너편 약 200에서 300m 전방에 개활지를 건너가는 2명의 사람을 발견하였다. 소대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니까 잘 감시를 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사격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2명의 사람이 개활지를 건너다 말고 중간 지점에 앉아서 무얼 하는지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래서 분대장 여호종하사가 M79 유탄 발사기 사수에게 한번 맞춰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삼아 맞춰보라면서 명증시키면 부대 복귀 후 맥주 한 박스를 산다는 내기를 걸었다. 앞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중대는 살인중대라는 닉네임이 붙여진 것이기에 작전 중에는 마을 주민은 베트콩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사살을 하기도 하고 숫자가 많으면 포사격으로 인해 생긴 구덩이에 몰아넣고 위에서 수류탄 등으로 사살을 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분대장의 지시에 M79 유탄 발사기 사수는 맥주내기에 이기려고 신중하게 조준을 하였고 드디어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실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실제로 M79 유탄 발사기 소리는 총구를 떠날 때 뽕 하는 소리가 난다. 위력은 수류탄 위력이다. 잠시 후 그 두 명이 앉아있는 중앙에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자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은 좌우로 벌렁 낮아빠졌다. 그것은 100%의 명중률이었다. 그리고는 잠시 다음 행동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서야 일제히 뛰쳐나갔다. 그 현장에 달려가서 보니 그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을 수색해보니 총은 없었고 쌍안경 한 개와 베트콩들의 작전 지도가 한 장이 나왔다. 이후에 그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에 작전을 전개하지만 아무튼 생각지도 않은 전과물을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들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는다. 전 분대원들의 출동으로 인해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은 눈앞의 전과만 생각하고 전혀 대비를 안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은 우리와의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았다. 일단은 우리에게 공격은 했어도 정확도가 없어 주위로만 실탄이 흩어져 다행히 부상자도 없었으며 다른 분대원의 즉각적인 공세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베트콩으로 간주되는 두 사람은 겉옷은 일반복인데 속에 입은 복장은 월맹정규군 복장이었다. 한편 유탄 발사기 소리에 중대장 및 소대장이 무슨 소린지 확인차 와서 보니 의외의 전과를 올렸다고 정말로 좋아했다. 우리들도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경계만 했으면 예상외의 전과도 기대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콩들도 그 광경을 보았을 것 같은 예감이 우리한테 공격을 한 걸로 봐서 그들도 주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을 경우 적들이 나타나 시체를 가지러 왔을 때에 집중 공격을 했으면 많은 전과를 얻을 수 있었던 찬스를 놓친 것이다.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했던 것이다. 아마 베트콩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총만 한 자루 나왔으면 훈장감인데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걸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는 우리 중대는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나는 입이 궁금해서 마을 어귀에서 야산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말을 심어놓아 그걸 캐먹으려 밭에 들어가 말을 캐려고 하는 순간 따다닥쿵 하면서 베트콩으로부터 저격을 당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밭고랑 사이에 바짝 엎드렸는데 또다시 따다다닥쿵 하면서 연속 사격을 가해왔다. 아마 그 밭고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분대원들의 반격으로 나는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피를 닦고 보니 실탄이 지나간 것은 아니고 실탄에 흙과 돌이 튀어 손목을 스쳤던 것이다. 나는 휴하고 한숨을 쉬었다. 10년 감수를 한 것이다. 이후 소대장에게 아주 혼이 났었다. 소대장은 나를 보고 죽으려고 환장한 놈 아니냐고 지금도 우리 소대 모임에서 가끔 그때의 기억을 하면서 웃곤 한다. 아마 그때가 제3대대가 베트콩의 기습으로 대대본부가 작살날 때의 그 시간대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우리 중대의 구출작전 투입을 위해 장시간 대기 상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는 우리 중대는 급히 이동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3대대의 그 현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나 우리 중대가 작전 중에 약방의 감초 역할을 많이 했기에 어떤 상황이었나를 우리 쫄병들은 기억을 못한다. 그때의 그 현장은 아비규환의 그 자체였다고 기억이 난다.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다. 이번 6월 우리 5중대 2소대 모임 때에 소대장에게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짜빈동 혈투가 벌어지고 있을 시간의 회고. 우리 중대는 2월 16일부터 실시하는 거룡작전의 모든 준비를 위해 작전 시에 모든 보급물과 실탄 수령 및 기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전을 나가면 대신 중대 방석을 방어하기 위해 예비부대가 도착하였고 진지의 근무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일부는 예비대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거룡작전은 이미 지난 용안작전의 후속작전으로 당시에 제6중대와 제7중대에 실패한 작전을 교훈삼아 확실하게 전술 책임 구역을 평정하기 위해 실시한 작전으로서 작전 지역이 지난번 용안작전을 벌렸던 그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검토를 해야만 했다. 또한 작전을 성공으로 끝내기 위해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룡작전은 짜빈동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2월 16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짜빈동의 격전으로 부득이 하루가 연기된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짜빈동의 대열전이 벌어진 그날 2월 14일 저녁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나는 당시 다음에 있을 작전 준비를 마치고 작전 기간 동안 우리 중대 방석을 지켜주기 위해 이곳에 투입된 지금도 기억이 없는 타부대의 진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무렵이었다. 제3대대 지역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이 계속해서 터지며 포병의 포탄 소리와 실탄 사격을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내가 월남에 파병된 이후 대규모적인 그것도 야간에 벌어지는 전투는 처음 목격을 했다. 당시 우리는 그곳을 지켜보며 신나게 한판 붙었구나 하고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만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때의 그 광경은 월남 참전자는 잘 알고 있겠지만 기관총의 예광탄이 줄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면과 그 예광탄들이 바위 같은 곳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는 광경은 꼭 불꽃놀이 구경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당시 11중대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공중에서는 계속해서 조명탄이 터지고 지상에서는 수많은 예광탄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광경 그리고 포탄이 터지는 불빛은 상상 그대로 불꽃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